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재무 혹은 어떤 광의의 재무관리는 기업 경영 또는 경영학의 경영관리한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의 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하고 자금입니다. 기업은 인적 자원과 자금을 결합하여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시장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을 몇 가지 기능으로 나누자면 인적 자원이나 조직을 다루는 인사 조직 기능, 제품 생산과 관련된 생산 운영 기능, 그리고 시장 활동과 관련한 마케팅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계적 기능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영 정보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재무관리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자금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적절히 운용하며 또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기능이 바로 재무관리입니다. 기업 활동은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 자금 조달과 투자 혹은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기업은 판매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나 원자재 구매, 인건비, 운전 자본 등의 현금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하고 또 회수된 현금을 제품 생산에 투입하거나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이나 시설 확장 등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생기면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워킹 캐피탈입니다. 기업 자본 중에서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문이 바로 운전자본입니다. 영업자본이라고도 하고 경영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임금 지불, 원료 구입 등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자금으로 설비 증설이나 확충에 소요되는 설비 자금과는 대조되는 개념이 바로 운전 자본입니다. 설비 자금은 자금의 회수 기간이 길어 고정적 장기적 성격의 자금인데 반해서 운전 자본은 단기적 유동적인 점이 특색입니다. 운전 자본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회전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효율적으로 운전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동자산의 총액은 운전자본으로 보는 것으로 특히 총운전자본이라고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일은 드뭅니다. 현금이나 예금, 받으러움, 예상 매출금과 같이 거래 활동에 즉시 동원될 수 있는 환금성이 높은 자산만을 대개 운전자본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공제한 것을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라고도 하고 기업의 재무관리상 이러한 순운전자본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순환 과정은 크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 흐름,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자금 흐름, 그리고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 흐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자금 흐름은 고정자산의 매입과 매각에 따라 발생되는 현금 유출입을 의미하고, 자금 조달 활동과 관련된 자금 흐름은 신주 발행이나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차입금의 상환, 배당의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유출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무관리란 자금의 조달과 투자 활동, 그리고 판매 자금의 회수나 생산 요소 구입에 따른 지불 등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재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는 동시에 자금의 운용은 가장 높은 수익성이 달성되도록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 기능이란 이러한 내용을 달성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기능입니다. 재무관리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적절히 운용하며 또 기업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점에 따라 단기적, 장기적 재무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문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현금 흐름과 관련되는 문제를 말하고 협의의 재무관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 관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입출금의 내용을 예측, 계획, 통제해서 적절한 현금 보유 수준을 유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재고 관리가 있습니다. 원자재와 중간재의 재고뿐만 아니라 완성품에 대한 적절한 재고 수준을 결정하고 통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상 매출과 예상 매입금 관리가 있습니다. 예상 매출 회수 기간이 너무 길면 자금 회수가 길어져서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지만 또 이것이 지나치게 짧으면 고객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전 자본 관리입니다. 단기 자산, 즉 유동자산에서 단기 부채, 유동부채를 뺀 것을 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갚아야 할 부채와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교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고 현금화가 쉬운 단기 자산에 운용해야 하지만, 단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 재무 문제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기적인 재무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야를 장기 재무정책이라고 합니다. 장기 재무정책은 그 효과가 오래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 장기적 재무 문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본 구조입니다. 기업의 자본 구조 또는 재무 구조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기 부채와 자기 자본의 구성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율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첫째는 부채와 자기 자본을 통해 얼마를 조달해야 할 건가, 즉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최적인가. 두 번째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장기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가능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본
구조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배당 정책입니다. 기업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기업에 유보, 즉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익 중 기업에 남겨진 부분을 우리가 내부 유보라고 하고, 이것은 차후에 기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등에 재투자되거나 다른 기업 활동에 사용되게 됩니다. 배당 정책은 이익 중 어느 정도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장기적 재무 문제 중에 세 번째는 자본 예산, 캐피탈 버지팅입니다.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본 예산,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합니다. 재무 담당자는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투자 기회를 선별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재무관리 기능이야말로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는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규모로 시행해서 또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재무관리의 기능입니다. 재무관리 기능은 주로 재무상태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은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효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실현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모로 배당하고 또 유보이익으로 할지에 대해서 재무적 의사결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기업의 재무관리의 목표는 바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자기자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의 목표를 우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전체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자산의 시장 가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의 시장 가치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의 시장 가치도 포함할 겁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나 기술력, 영업권뿐만 아니라 영업 및 광고 활동을 통해 쌓아온 브랜드 가치나 무형 자산의 가치도 포함할 겁니다. 기업 자산 전체의 시장 가치인 기업 가치는 결국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채권자와 기업 소유자인 주주에게 기속됩니다. 여기서 채권자에게 기속되는 채권자 몫을 우리는 부채 가치라고 하고, 주주에게 기속되는 주주 몫을 자기자본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채권자의 몫 플러스 주주의 몫, 그리고 이퀄 부채 가치 플러스 자기자본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자본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장부상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이 자산금액이 되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하듯이 시장가치로 표현된 기업가치민에서도 이러한 등식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는 주주만 기업의 소유주로 봅니다. 채권자에 대한 이자는 기업 성과와 관련이 없이 약정한 대로 일정하게 지급되므로 부채 가치는 일정하게 평가되기에 자기자본 가치만 기업이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기업 가치 극대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윤 극대화의 한계 문제입니다. 이윤 극대화 또는 이익 극대화의 목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돈은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들어올수록 가치가 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현재 1만 원과 1년 뒤에 1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현재 1만 원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1만 원의 금액이라도 현재 돈이 1년 뒤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같은 100억 원의 이익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올해 실현하는 것과 내년에 실현하는 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이익 극대화란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관계없이 이익의 수준을 높이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익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단순한 이익 극대화의 관점으로는 어느 시점에 이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현재와 가까운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결정과 미래의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나 주가에는 기업이 실현되는 이익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시점도 반영되므로 이익 극대화보다는 가치 극대화 목표가 더 타당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익 극대화 목표는 위험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규모 및 모든 조건이 유사한 A, B 두 기업에 대해 10년간 자기자본 이익률의 평균을 구해보니 A 기업은 13%인 반면 B 기업은 15%였습니다. 두 기업 중 경영성과 파악 시 이익의 수준만을 고려한다고 하면 당연히 B 기업이 더 나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달성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의 과거 이익률 추세를 비교해 볼 때 이익률의 변동성이 B기업이 A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하면 B기업의 경영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익률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A기업이 B기업보다 나은 경영을 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이익만 가지고 기업 경영을 평가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위와 같은 이익률과 변동성의 수준에서 대부분의 투자가는 B기업보다 A기업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B기업은 평균적인 이익률은 높지만 변동이 심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가는 수익성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가가 A기업을 선호한다고 하면 다른 조건이 같은 한 A기업의 주가는 B기업의 주가보다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영은 결국 단순히 이익을 극대화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이익과 위험, 리스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기업 목표에는 첫째가 생존, 안정성과 관련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재무적 곤경과 파산 방지와 관련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네 번째는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 다섯 번째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여섯 번째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일곱 번째는 이익의 지속적인 성장 등의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즉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익성을 높이려면 그만큼 더 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만큼 수익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는 이 두 가지, 수익과 위험을 통합한 것이어야 할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 통합되어서 기업 가치나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가치를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익 극대화 목표에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사업을 종료할 때 10억 원이 회수되는 A, B 두 가지 사업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두 사업안은 모두 연간 이익이 9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사업안의 가치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안의 가치는 이 사업안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A 사업안의 대안으로 이 사업안을 채택하지 않고 투자비용 10억 원을 다른 대체적인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에 2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하고, B 사업안의 경우 이 금액을 대체적인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을 회수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A 사업안은 20억 원을 회수하는 더 좋은 대체적인 사업이 되므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B 사업안은 다른 유력한 사업이 없으므로 채택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업의 이익은 같지만 A 사업안은 가치가 없고 B 사업안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적인 사업에서 어떤 수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두 사업안은 동일한 사업이지만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두 사업의 가치는 다른 겁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두 사업의 가치는 다릅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이익 극대화보다는 가치 극대화 목표가 더 타당합니다. 이익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기업의 목표로서 극대화해야 할 이익이 영업이익인지 또는 경상이익인지 혹은 단기순이익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적 이익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즉 회계적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나 재고자산의 평가 등의 여러가지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를 이와 같이 조정 가능한 회계적 이익보다는 시장의 수많은 투자가들의 합의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가치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생하는 시점과 안정성 그리고 기회 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재무관리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기업 가치의 결정 요소인 이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어떻게 적절히 반영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업의 어떤 재무 이론에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자본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업은 자본 비용이 가장 저렴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자본 구조를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자본 비용은 자본 제공에 대한 희생과 이득을 균형화시킬 수 있는 투자가의 기회비용 또는 투자가가 요구하는 최저 필수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 평가 및 자본 조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은 자본의 원천에 따라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되는데, 자기 자본은 보통주, 우선주 등의 주식 자본과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타인 자본은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하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할 때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동일하게 배당을 받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 자본의 이자와 같이 실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현상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투자로부터 획득하여야 할 필수 수익률인 것입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기업이 단기 부채나 장기 부채의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대가로서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 비용에 비하여 그 측정이 용이합니다. 타인 자본 비용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적인 비용은 부채의 실질 이자를 말하고, 간접적 비용은 자본 구조의 타인 자본이 증감에 따라 따른 재무 위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별 경영관리 중에서 재무관리 부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